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여행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여행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90%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한 모두 투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모두 투어의 4월 해외여행의 손축객 수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여행 지표의 선행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여행비 지출 전망, CSI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두투어의 차트를 저와 함께 좀 간단하게 지켜본다고 하시면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의 투자가 좀 더 돋보이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면서 봤을 때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고 어떠한 부분들 지켜볼 수 있을지 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이제 모두 투어 송출객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4월 해외 송출객 이 현황이 한 2시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가져왔으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모두 투어의 4월 해외여행 송출객 수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여행이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16만 9천여 명을 기록을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 동기 대비 90% 이렇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런 관광에 대한 수요가 40대 분들 시작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항공권의 이제 운수권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모습을 보였죠. 중국 여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일까요? 일단 4월 해외 패키지 송출객 수 같은 경우에는요. 8만 약 8만 8천여 명대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47%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항공권으로 본다고 하시면은 이 8만 978명을 기록을 하면서 179%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수치를 앞선 1분기와 한번 비교를 해 본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성수기로 여겨지는 4월의 해외여행 송출객 수 같은 경우 전월 대비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하반기 해외 패키지 예약률 같은 경우에는요, 5월에 36%, 그리고 6월에 24%, 10월에 33%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통상적으로 1분기에서 3분기 이 극성수기라고 불리죠. 하지만 이 4분기 4월에서 6월, 1월에서 3월입니다. 4월에서 6월은 비수기라고 불리는데 이런 비수기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모토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역별로 예약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동남아, 일본 50%, 19% 굉장히 높은데 여러분들에게 동남아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물가로 인해서 여행에 대한 부담이 적고 그리고 좀 중단거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멀리 나가기 힘든 이런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면서 동남아, 일본에 대한 여객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거나 와중에서 이제 동남아와 일본 큰 폭으로 이제 예약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한 또 저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바로 중국 14%, 유럽 8%와 이 남태평양, 미주 9% 이렇게 예약 비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당연 곧 중국이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중국의 단체 여행객이 풀리면서 여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고 여기와 더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여행을 이제 많이 가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서 이제 수요가 좀 돌아오고 있다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의 여행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26% 증가를 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역별 비중도 전월 대비 4포인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3월 대비해서 4월에 이렇게 26% 증가했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으로 저희가 봤을 때 여행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몰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4월의 해외여행 송출객 수 같은 경우에는요, 팬데믹 전인 2019년 동기 대비 76% 수준이지만 중국을 포함한 전 지역의 여행 수요가 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하반기에 항공의 공급석이 증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공 공급성 증가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 라인업 확대와 더불어서 혜택 등 남은 프로모션을 선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가 모두 투어의 향후 이제 2분기에도 비수기인 2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들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면 이 여행비 지출 전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자 한다면 이게 수치가 원래는 100을 넘어가면 여행에 대한 심리가 엄청 또 좋다라고 보면 되겠고 100 이하면은 속보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93, 95, 97 정도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경기 침체가 오고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 경기 상황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매출 전망이 이렇게 3월과 4월에 이렇게 2월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행 매출 전망을 저희가 함께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좀 긍정적인 면들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르토의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루토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루토뿐만 아니라 하나투어라던가 아니면 노랑풍선 등 계속해서 여행주들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확인이 되고 여행에 대한 수요, 경기 침체도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긍정적인 전망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밴들이 가시화되면서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앞서서 저항을 받았던 481선에서 저항을 받을지 아니 돌파 후에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는 좀 경기에 대한 상황 굉장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행에 대한 수요가 위축이 된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모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전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고 매물대가 강하게 쌓여있는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탈할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그어본 이런 저점을 잇는 추세선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모두 투어의 4월 패키지 송출객 현황과 함께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